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에이전트 설명회는 호텔에서 개최하는 소비재 서비스 수출 대전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설명회로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 코엑스 호텔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오프라인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이렇게 다시 기업인 여러분들과 함께 대면으로 맞이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포트라에서는 온라인으로 프랜차이즈 기업들을 위해서 화장 상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로케이션, 인테리어, 특화된 노하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특성상 온라인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해외 바이어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점포를 VR로 체험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마케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호텔 내 수출 상담회장에 설치되어 있는 서비스관에 보시면 프랜차이즈 VR 체험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나가시는 길에 체험해 보시면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출 상담회장은 설명회장 바로 나가시면 쭉 직진하시다가 오른쪽으로 보시면 바로 서비스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순서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포스트 코로나 프랜차이즈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공드림 김현 대표님이 발표해 주시겠고, 두 번째 시간은 주식회사 다른 두끼 떡볶이 박도근 대표님이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 모델 및 전략을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해외 진출 전략 프레임워크 사례에 대해서 교촌치킨의 김덕수 사무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푸드테크 활용 주방 효율화의 진출 사례에 대해서 고피자 임재원 대표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공드림의 김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40분이에요. 줌에서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40분인데 이 40분을 알짜배기로 여기 계신 분들 또 줌으로 보고 계신 분들께 한번 좋은 정보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선생님, 우리가 알고 있는 안 선생님께서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서태웅 선수에게 한 말씀을 하시죠. 일단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가 되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나라 최고가 돼서 해외에 진출하셔서 더 많은 멋진 역할을 할 분들이 여기 다 모이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맡은 40분은 먼저 국내 최고가 되실 수 있는데 미랄 같은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누구냐요? 저는요 골목창원 봉드림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현이라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컨텐츠 마케팅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비 창업자분들을 대상으로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또 글도 막 쓰고 있고요. 유튜브에도 약간 그냥 얼굴 이렇게 잇몸 웃음과 얼굴을 이렇게 내비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도 한 14년 정도 실무들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왜 자기 자랑을 저렇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먼저 보여드리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자, 우리 프랜차이즈에서 브릿지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죠? 가맹본부와 예비창업자, 그리고 슈퍼바이저와 가맹점주. 그래서 오늘 40분도 제가 그런 앞에서의 하는 역할들을 토대로 대부분이 아마 가맹본부에서 오셨을 거예요. 그 가맹본부께 좋은 역할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지금 줌으로 보시는 분들도 어디 한번 해봐라. 근데 지금 여기 호텔이잖아요. 여기 조명이 지금 제 이마 엄청 지금 막 눈이 막 부시는 건 아니시죠? 약간 크리링 된 기분인데 이거 약간 태양광 그거 있잖아요. 그죠?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편하게. 자, 오늘 이렇게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료로 교환이 나갔을 텐데
교환은 사실은 이미 대부분의 핵심적인 내용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굳이 막 이러지 마세요. 지금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교환을 보신다고 고개를 숙이면 그분이 오십니다. 지금 장님께서 오시는 딱 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부분 아마 프랜차이즈 가맹 공부에서 오셨을 텐데 이렇게 할게요. 그 난이도를 지금 40분 동안에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너무 될 수 있게 들어가면 못 따라오실 수도 있고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끝나버릴 겁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이제 막 시작하신 가맹 공부를 기준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대신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것 부분들도 명확히 하겠습니다. 요즘 뭐 프랜차이즈 가맹 공부에서 유행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요즘 광고 매체 어디가 괜찮아요? 라는 얘기도 오늘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얘기를 기대를 하셨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죄송하지만 나가셔도 돼요. 근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가맹 공부한테 프랜차이즈 여기 오니까 약간 조명이 비치질 않는구나. 프랜차이즈 마케팅이라는 게 참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말이죠. 대부분 가맹점 웨어 확장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게 과연 전부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가 반론을 지을 수 있는 40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 두 가지 모습이에요. 이 왼쪽을 보시면 요즘 정말 아마 많이 소비자로서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요즘 저녁 술자리 가시면 어떻죠? 한 9시, 10시 됐는데도 한 6시, 7시 정도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서 폭발적으로 특히 저녁 상권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반면에 지금 또 한쪽에서는 이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도 가맹본부에서 이 가맹점 공급과 또 원자재값 증가에 따라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교차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자, 그런데 전년 6월, 그러니까 전년 동기라고 볼게요. 전년 동기에서 이 줄이 뭐냐면 창업, 부업, 프랜차이즈의 검색량이에요. 월 검색량을 보면 기상캐스터 된 기분이 약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올 3월 그리고 5월 서울 코엑스와 대구 IFS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직접 갔을 때 수많은 가맹본부 담당자님한테 들었던 것이 뭐였냐면 약간 실질적으로 약간 구치화해서 가맹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작년보다는 많아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자, 그런데 어떻죠? 수요도 이렇게 약간 변동이 지금 생기고 있지만 공급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작년 11월까지 해서 지금 작년 연말 기준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입니다. 직영점 1년 의무 규정에 대한 시행 때문에 더 11월 달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이 분모가 되게 많이 커진 상황이에요. 분모가 많이 커진 상황에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공급자 간의 경쟁도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제가 앞에서 그 프랜차이즈 창업 광고, 컨텐츠 광고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프랜차이즈 플러스 유통 아니면 여러 가지 소비재 그런 브랜드들의 광고들을 항상 다 캡처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거기서 인사이트도 얻고 배울 거 배우고 이제 그러려고 캡처를 하는데 5월부터 지금 제 핸드폰이 엄청나게 저한테 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든가 봐요. 정말로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보시면은 소비자분들이 예전과 다르게 저녁에 그렇게 막 모임도 갖고 단체 모임도 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프랜차이즈 창업 광고가 많이 갑자기 5월달부터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보상심리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근데 되게 어려운 시기예요. 지금 되게 어려운 시기예요. 소비자들 그 다음에 창업자들 경쟁과 공급 그리고 지금 이제 상반기 끝나는 시점입니다. 되게 어렵고 미묘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가맹본부가 어떤 전략과 방향을 가지고 하반기를 시작하시느냐 이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 가지 포인트로 오늘 여러분들께 꿀팁 아닌 꿀팁 또 팩트라면 팩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 너무 제 말이 빠른가요? 괜찮으시죠? 40분을 고려해서 저는 조금이라도 더 드리려고 지금 말을 거의 랩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또박또박 하겠습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첫 번째 메시지는 창업 광고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자,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또 프랜차이즈 속에서 역할을 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브랜드는 되게 이렇게 막 지금 엄청 막 잘하고 있지만 본부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본부는 역량이 되게 좋고 훌륭하고 방향도 좋은데 실제로 뭐 점포수라든지 규모 또 볼륨은 작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를 가지고 판단하진 않죠.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요. 그죠? 자, 그런데 세 가지만 좀 맥을 짚어볼게요. 우리가 그 창업 광고는 아까 전에 제가 많이 늘어난 거를 보여드렸는데, 자, 반대로 우리 그 브랜드 B2C 소비자 광고하는 브랜드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공급되는 브랜드의 양, 런칭되는 신규 브랜드들에 비해서요. 자, 그리고 나도 이제 가맹 사업 좀 많이 넓혀보고 싶다. 예, 그래서 막 프랜차이즈 창업 광고 마케팅 이렇게 해서 막 견적도 받아보시고 상담도 대행사들이 많으니까 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신규 브랜드들은 신규 브랜드대로 인지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중견 브랜드들은 약간 이제 브랜드 리뉴얼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인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보면은 뭐 최소 여기저기 매체해서 뭐 500 혹은 1000만 원 월 그런 견적들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우리 브랜드가 지금 500만 원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적당한 건가?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는 것부터가 우리 여러분들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가 힘들어하는 요소고요. 자, 우리가 예전에 아이폰이 정확히 10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뭐였냐? 뭐 그 이후 2010년대 초반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전면 광고, 신문 전면 광고에 한번 딱 들어가면은 그 다음날 딱 대기하고 있으면 전화로 그냥 막 엄청 오는 거죠. 그럼 막 그 당시에는 이미 준비가 되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미 준비가 되고 나 여기 가봤는데 여기서 광고를 하네? 그럼 바로 전화 걸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때 KPI는 DB였어요. 예, 창업 문의 들어온 고객분들, 상담 진행 중인 고객분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는데 지금도 상당수의 가맹본부는 이 DB를 KPI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앞에서 이제 매체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이 아이보스라는 마케팅 회사에서 만든 맵이에요. 이게 보이시진 않겠지만 그냥 더럽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다 하나하나의 매체입니다. 구글 광고, 틱톡 광고, 인스타그램 광고, 네이버 카페, TV,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제가 역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여기를 만약 이 매체를 저희가 다 하면 가맹점도 많이 늘고 그렇게 효율도 많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 자,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짚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약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업 광고는요, 매체의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 브랜드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정말 우리가 기업에서 또 업무를 함에 있어서 PDCA라고 압축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창업 광고다. 어떤 특정 유튜브 디스플레이 광고, 유튜브 광고, 구글 광고, 인스타그램 SNS 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광고가 여러분들이 브랜드가 중심이 돼서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세우느냐 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 플랜을 잡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케팅의 시작은 되게 플랜이라고 계획을 짜는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집행 예산도 마찬가지로 정말 현명하고 광고 운영을 잘하는 본사는 그 가맹본부에서 매월 가져가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몇 프로 이렇게 창업 광고를 집행을 합니다. 또 그 몇 프로,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예산을 이제 나누죠. 유튜브는 얼마, 그 다음에 기본적인 파워링크에서 얼마, 약간 디스플레이 광고로 얼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한 다음에 그 체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에 그 500이라는 예를 들어서 500이라고 했을 때 똑같은 비중은 매체에서 좀 다 다르게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컨텐츠도 이번 달에는 어떤 컨텐츠, 또 다음 달에는 어떤 컨텐츠. 그래서 역으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맹본부가 좀 이번에는 확장을 해야 되는데 어떤 컨텐츠가 잘 될까요? 라는 그 정답을 드리기가 되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브랜드별로 상황이 다르죠. 업종이 다르죠. 단계가 다르죠. 소비자가 다르죠. 또 추구하는 예비 창업자 층이 다르죠.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기준으로 간다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게 바로 창업 광고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실제로 진행을 할 때도 상당수 많은 분부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웠어요. 최근 2년간 많이 어렵다 보니까 뭐 조직 구조 개편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약간 조직 축소, 그리고 뭐 개인의 어떤 멀티플레이어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좀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틴 분부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창업 광고를 통해서 외부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내실을 다지는 부분들, 특히나 이 가맹점에 대한 어떤 케어, 그다음에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본의 아니게 등한시한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창업 광고를 하면서 되게 중요한 것들은 이런 부분들을 아우르면서 챙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 광고 아까 전에 500만 원, 1000만 원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제 경험상 저한테도 그런 가맹 공부가 문의가 많이 오면은 거의 한두 달을 못 가세요. 한두 달을 못 가는 게 일단 비용이 세요. 500이든 1000이든 비용이 세요. 그러면은 비용이 센 만큼 본전 생각이 더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희가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럼 어떤 성과가 있었죠? 라고 했을 때 가맹 공부는 집행한 만큼의 실제 분수쇼가 그냥 집행한 만큼의 유효한 그런 성과가 있길 원하는데, 그게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DB, 그리고 바로 창업 상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광고비는 낮추면 낮출수록 되게 좋다. 근데 그게 광고비가 높을수록 성과가 무조건 많이 나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시면서 가는 게 되게 좋고, 트래픽 관리라고 해놨는데 약간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자, 우리가 창업 광고 예를 들어서 막 파워링크 광고 막 해요. 막 프랜차이즈 창업에 막 그 15개 너 안에 막 늘려고 입찰 비싸게 해가지고 한 달에 막 100만 원, 200만 원 나간단 말이에요. 정작 그런 활동을 하고 월간회의 하면은 우리가 집행은 얼마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달에 저희가 우리가 DB를 얼마를 받았고 했는데, 그런 대비했을 때 그럼 홈페이지에 대한 유입력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그런 어떤 트래픽 관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운드 미디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스타그램, 공식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그 다음에 랜딩 페이지,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전혀 분석을 안 하시는 분부가 상당히 많아요. 그냥 대행을 하면 하는 대로 그냥 본부의 그 대행사에다가 비용을 주고 결과 보고를 받고요. 또 상담이 들어오면 그때 영업부서에서 움직이는데, 약간 이게 길게 건강하게 가려면 소비자들이 그러면 창업 광고를 보고, 이 창업 광고를 보고 우리 홈페이지에 오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비중이 안 오면 우리 브랜드의 인지도를 더 높여야 되는 활동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컨텐츠를 약간 튜닝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왔는데 금방 이탈을 해버리네? 그런 것들도 이제 조회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홈페이지를 보면은 어디서 들어오는지도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분석을 전혀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거 보니까 유튜브에서 많이 요즘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유튜브 광고도 우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만약에 그 홈페이지 그 브랜드의 특성상 유튜브라는 매체랑 합이 잘 안 맞는다 그러면은 그냥 밑받은 독에 물붓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로직에 대한 분석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우리가 알고 가면 되게 좋은데, 자, 하나를 예를 들어 볼게요. 가맹공부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광고 중에 페이스북 광고, SNS 광고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페이스북 광고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대행사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실 텐데, 오버레이 도구라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미지가 이렇게 정사각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광고 세팅을, 예를 들어 되게 창업 광고예요. 광고 세팅을 하려고 그 광고 페이지에서 그 이미지를 딱 올리면 한 1년 전인가요? 그게 한 1년 반 정도 전에는 그게 글자가, 텍스트가 20%의 비중이 넘어가면 반려를 했어요. 저품질로 돼가지고 광고비는 나가도 노출이 거의 안 됐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오버레이 도구가 사라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텍스트가 온 막 그 이미지를 덮고 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약간 오판을 하시는 게 뭐냐면, 자, 이게 지금 페이스북 그 관리자 페이지 고객센터 중 하나인데, 여기도 하나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죠? 자, 네이티브 광고 의도적 참여를 유도하려면 사람들이 앱 내 콘텐츠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 네이티브 광고는
디스플레이 광고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미지가, 그 디스플레이하는 그 이미지가 광고스럽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 SNS 채널은 우리가 대놓고 광고를 하면 안 되는 채널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광고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광고의 콘텐츠의 결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일반적인 소비자들도 정말 수준이 엄청 높아져서요. 아, 나 대놓고 광고할 거야. 야, 이거 창업 혜택 빠바밤. 야, 지금 2억 벌었어. 야, 이런 식으로 내잖아요. 광고 스킵 버튼 누르는. 물론 그거를 거기서 클릭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분들이 전체 100%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요.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사요. 노트북을 사면 어떻게 되죠? 저 같은 경우도 노트북 사면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고민합니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고 상품을 추리고 한번 마트도 한번 주말에 가보고 비교하고 다시 와서 검색하고 그 다음에 막 상 띄워놓고 리뷰 보고 그 다음에 막 와이프한테 물어보고 막 별 난리를 친 다음에 결제를 하거든요. 하물며 그거에 100배가 넘어가는 비용인데 창업이 예를 들어서 2억 넘는다고 하면요. 근데 창업은 정말 제대로 된 고관여 상품이고 뭐 자동차나 뭐 집 이상인 거죠. 왜냐하면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가맹본부에 다닌다는 이유로 그리고 우리의 매 주간 업무에 있다는 이유로 창업을 저관여 상품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업무 성과니까. 고객이 들어오고 홈페이지에 접수가 되고 오늘은 몇 명이 들어왔나 오늘 접수가 없네 DB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바로 해서 특자같이 그냥 바로 그냥 막 본게임으로 돌아가고 예비 창업 비용은 얼마가 있고 그런 것부터 물어보는 거죠. 단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앞서서 말씀드렸던 창업 광고 대부분의 90%는 다 공급자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까 전에 네이티브 매체라고 제가 SNS는 네이티브 매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가지고 자꾸 그냥 대놓고 그냥 광고하는 매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버리고 그렇게 광고를 만들어버리면 그냥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은 창업이나 프랜차이즈에 최적화되어 있는 계정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만약 여러분 광고가 보이면 막 스스로 막 유연을 하는 거야. 야, 잘 나왔다. 야. 아니면 막 옆에 광고, 다른 광고 보고 캡처해서 야, 우리도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줄순 사진 넣고 막 뭔가 좀 이미지 좀 막 빵빵빵 놓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체 모습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그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이렉트로 가맹 창업하세요라고 얘기하시는 브랜드들이 많죠. 소비자들은 단계를 밟기를 원합니다. 안전한 스텝을 원하거든요. 거기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일단 우리 브랜드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브랜드는 뭐야? 라는 컨텐츠를 예를 들어 한 분기 정도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뭐 리타게팅이라든지 여러 퍼포먼스적인 어떤 마케팅 수단을 동원해서 자, 우리 브랜드는 뭔데? 근데 여기서 관심을 보인 분들한테 근데 우리 브랜드를 창업했을 때 뭔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불만이거나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요소를 우리 브랜드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어 라는 솔루션을 주는 거를 또 한 분기 정도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뭐 그 다음 분기 정도는 근데 그런 우리가 요번에 설명회를 하네. 근데 뭐 혜택도 있지만 여러분들 뭐 창업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와서 한번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당장 직장생활 다니고 당장 창업하라고 안 할게. 근데 도움 될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광고들을 이렇게 스텝별로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본 이후로는. 근데 그런 브랜드들이 있어요. 간혹 보다 보면은 그런 과장 광고나 뭐 정말 일부지만 허위 광고를 아예 찍어 눌러 내리면서 우리는 정말 정통성 있게 진정성 있게 프랜차이즈 브랜드 광고를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를 보면은 저는 여긴 대단하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소비자분들도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 우리가 무조건 노출 제가 뭐 마음이 빨라가지고 노출이 많이 되면 좋은 거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지표들 지금 마음이 잘 이런 지표들을 우리가 잘 보고 있느냐 이걸 알고는 있느냐 전환율이 뭐예요? 만약 마케팅 하시는 분들 계시면 한번 우리 브랜드의 이제 클릭당 뭐 전환율 그다음에 뭐 CPC 이런 어떤 구체적인 컨텐츠 그리고 우리가 마케팅 광고를 했을 때 주요하게 가져가는 지표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한번 이번 기회에 돌아보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단계적인 콘텐츠 플랜은 조금 전에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죠. 그래서
중요한 건요. 중요한 건 매체가 아니에요. 이거 알면 뭐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이거라고 우리가 그럼 여기다가 다 그냥 창업 광고 하면은 다 좋은 성과가 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매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과 특징, 그리고 여러분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본질적 측면과 궁합이 맞는지를 먼저 보시는 거. 그거를 약간 작은 돈으로, 적은 돈으로 먼저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러면서 뭔가 스몰 석세스를 만들고 가능성을 보면서 예산을 늘려나가는 것들을 꾸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막 실무자끼리 모이든지 아니면 그런 사석자리에서 아니면 뭐 기사를 보다가 야 요즘에 밴드가 지금 40대 이상 뭐 좀 1위라는데 우리는 지금 밴드 광고 하고 있나? 아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안 해? 우리는 왜 안 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개념을 우리가 약간 파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마다 제가 아까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 달라요. 브랜드마다 지금 이제 막 프랜차이즈를 시작한 전국에서는 이제 막 등록한 브랜드가 있고요. 좀 약간 지금 약간 튜닝이 필요한 약간 성숙기인데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브랜드들이 있고요. 정말 많은 오랜 시간의 업력을 통해서 야 우리 브랜드는 20년 동안 했어 안전하게 우리 브랜드 해 이런 브랜드들이 있죠. 각기 다르거든요. 그 각기 다른 브랜드들을 자 지금 요거는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브랜드가 이 광고에는 약간 크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자 목적형 광고는 뭐냐면 소비자 기준으로 나는 꼬치 창업을 하고 싶어. 나 정말 선수집 같은 거. 옛날 그런 예를 들어서 옛날 그 뭐죠 갑자기 생각나네. 그 선술집 브랜드 투다리. 있어요. 뭐죠? 투다리. 투다리처럼 그런 걸 하고 싶어. 그러면은 검색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브랜드가 그런 브랜드예요. 가맹본부예요. 근데 검색해도 우리 브랜드 안 나와. 근데 우리는 도달형 광고, 그냥 논 타겟이든 타겟이든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막 광고를 막 도달하는 광고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만약에 이런 비중이 높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막 이 도달형 광고를 할 게 아니라 이 목적형 검색을 했을 때 우리 브랜드가 나오는지 노출이 되는지 이것부터 먼저 봐야 된다는 예를 들면. 근데 우리는 이미 브랜드 인지도도 많이 있고 정말 검색했을 때 이만큼 나와요. 진짜 정말.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가 브랜드 체험단 광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럼 우리 브랜드가 그만큼 노출이 많이 검색 노출이 돼 있으니까 좀 우리 브랜드를 어떻게 알릴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컨텐츠적으로 야 요번에 가맹점주님 뭐 되게 뭐 다점포하시는 점주님 인터뷰를 한번 테마로 한번 가보자. 아니면은 뭐 우리 브랜드가 되게 오래돼서 뭐 좀 약간 너무 오래된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브랜드는 왜 오래됐는지를 요번에 컨텐츠 캠페인으로 가보자. 뭐 이런 어떤 우리 브랜드의 상황에 맞는 이런 어떤 광고가 필요하다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이 검색도 이제 검색 광고, 서치에 대해서 검색 광고, 그다음 디스플레이 광고 아까 말씀드렸고 네이티브 광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 브랜드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거죠. 검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아무리 이거 아무리 해도 뭐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추가로 이 루프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를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브랜드를 검색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브랜드를 검색하게 해서 우리 브랜드의 온드 미디어에 들어왔을 때 전환을 시키는 거, 전환을 시킨 다음에 상담으로 유도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계약으로 유도하는 것. 이 단계별로 여러분들의 전략과 디테일들을 점검을 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약간 양념을 뿌리면 일반 B2C 마케팅 계속 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예비 창업자분들은 그 랜딩 페이지에서 화려한 문구, 막 어느 점 1억 이런 것도 당연히 보시겠지만 이 브랜드를 내가 가맹점으로 했을 때 그때부터는 B2C 개념이거든요. 본사가 소비자를 위해서 뭐 전체 프로모션이라든지 뭐 광고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캠페인이라든지 뭐 인플루언서 뭐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는 거를 가맹 계약을 한 다음부터는 보신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미리 보시는 예비 창업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필적으로도 이 브랜드 마케팅이 필요하고요. 가맹점 관리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죠. 2년 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더 SV 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이 어려운 가맹점주님들 상담을 하고 계실 수가 있습니다. 또 본부 경쟁력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도 약간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맹본부가 경쟁력이 있는 가맹본부가 도대체 어떤 본부를 의미하는 거? 근데 제 경험상 가맹본부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프랜차이즈 수준 평가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반기 아마 접수받아서 할 거거든요. 이거를 받으면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막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지표들을 보면 되게 디테일하게 이게 진짜 점포수가 많이 없더라도 A등급을 받는 가맹본부가 왜 그런지
아 이런 요소들이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또 다른 세계를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꼭 가맹 공부 경쟁력에 대한 강화에 관심이 있으신 공부들은 꼭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케팅이라는 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발췌해온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 세 단어, 요거 좀 약간 정립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정립이 필요하거든요. 야, 이거 마케팅은 이게 뭐고, 광고, 이 브랜딩은 뭐고, 막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브랜드의 제일 중요한 건 본질이죠. 그리고 이걸 잘 포장하는 게 마케팅입니다. 네, 근데 본질은 없는데 뭐 포장 껍데기만 좋으면 뭐예요? 선물 상자 뜯어봤는데 안에 뭐 돌 하나 들어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되게 잘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광고. 자, 우리가 그냥 좋으면 뭐 우리만 좋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를 광고를 통해서 알려야 그게 브랜딩이 된다는 겁니다. 예, 이 마케팅이라는 게 결국은 마켓에서 계속 동사형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예전에 예를 들어 잘 됐다든지 지금 좀 안 된다든지 한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을 결과값으로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공식을 가지고 우리 브랜드가 좀 더 보강을 해야 될 부분,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고 여기에서 액션 플랜들을 내시고 이거를 그럼 우리가 하반기에 어떻게 해보자라고 단계적으로 하시면 그게 바로 마케팅 사업 계획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없이 예를 들어 여기 너무 약한데 야 광고만 우리가 다음 달부터 2천만 원, 야 3천만 원, 그러면은 이제 연말에 이제 막 슬픈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공식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창업 광고가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자, DB 좋습니다. 결국은 끝에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 KPI가 DB, 성과지표가 DB라는 건 맞아요. 인정합니다. 근데 핵심 성과지표가 DB여야 되냐? 잘 모르겠어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트래픽, 홈페이지로 많이 알리는,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브랜드를 알리려는 노력들을 되게 입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브랜드와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맹점이 막 오픈하고 좀 이러면은 야 우리 브랜드 그래도 뭐 전국구 아니겠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아직도 여러분 브랜드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맹점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맹점에서 1년 오픈하고 우린 1년이나 됐는데 근데 여기 이런 게 있었어요. 소비자분들이 1년 뒤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왕할 창업 광고는 저는 이거는 대행이냐 내부에서 하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꾸준하게 그냥 365일 내내 해야 돼. 이래야 무리수를 안 두고 이래야 그래 우리가 한번 각오를 하고 이번 달에 한번 창업 광고를 다음 달에 해보자. 자 1,000만 원 견적도 한번 해보자. 그거 큰 의미 없어요. 기반을 다져야 될 시기가 필요하고 단계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뭐 기어갔다가 걸어갔다가 뛰어갔다가 이게 필요한데 갑자기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의지대로 창업 광고를 예산을 1,000만 원, 2,000만 원 태운다고 그러면 그 태운 날에 막 모객이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저 창업하려고 하는 팀이 10팀, 20팀 나타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프랜차이즈 광고는요. 프랜차이즈 창업 한 달에 얼마나 검색되는지 아세요? 5,900. 창업, 좀 더 확장된 키워드 창업은요, 6만이에요. 자, 우리나라 성인 기준으로 직장인이 몇 명일까요? 그거를 대비를 해보면, 자, 정말,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가 무리수를 때울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대행사 이 광고랬다. 대행사가 만약에 이 강의 보고 계시면요, 본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몸만 오세요. 결정만 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럼 구인 광고부터 트러블이 생기죠. 그리고 창업 광고를 이렇게 하면 운영단에서 너무 힘든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런 광고 정말 안 하시는 걸로 약속해요. 자, 그 다음에 고매출 광고 다 좋아요. 고매출 광고 좋고 광고 안에다 신화라는 단어 쓰시는 거 다 좋은데 주석이라도 넣자고요. 광고 표기법을 떠나서 주석이라도 넣어야 예비 창업자들이 그거 보고 뭔가 좀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이게 대부분 여러분들 예비 창업자분들은 여러분들 수준 같지가 않습니다. 1억 어디 막 3개월 만에 1억 그럼 그 진짜로 믿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락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 발목 잡잖아요. 5천만 원 나와도 왜 5천만 원 나와? 나머지 5천만 원 어디 있어? 이러는 예비 창업자들 많거든요. 그 다음에 컨택 프로세스. 정말 이거는 광고도 광고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결정적인 진실의 순간은 전화할 때 아니면 맨 처음에 예비 창업자한테 컨택할 때
자, 광고는 회사에서 전사적으로 예산 투여하고 막 한단 말이죠. 근데 자, 맨 처음 소비자들이랑 컨택할 때는 개인이 하거나 부서에서 하죠. 그 과정들을 디테일하게 한번 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프랜차이즈 본부끼리도 뭐 막 상담에도 설명도 다녀보고 상담도 받고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정말 막 점포수가 100개, 200개 막 넘는 브랜드인데 창업 딱 상담 전화하면은 되게 시큰둥해서 그때 딱 첫인상 끝나는 뭐지? 이런 브랜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브랜드의 대표님들이나 본사가 그거 잘 모르시죠. 그냥 또 계속 창업 광고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진실의 순간을 발견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말 광고를 짜시는데 되게 중요한 거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브랜드는 뭐뭐뭐뭐를 잘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우리 브랜드는 안에 다른 동종업계 아이템의 이름을 넣었을 때 그 말이 성립이 돼, 그 문장이. 그거 되게 안 좋은 광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언어를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준비 부분, 아까 처음에 이제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오늘 메인 테마였기 때문에 좀 길게 말씀드렸고요. 짧게 나머지 8분을 한번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이제 창업 대부분 이렇게 상담하시거든요. 예, 근데 아니라는 거죠. 예비 창업자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 광고 해놓고 뭐 했으니까 막 바로 막 창업문이 오시겠지, 그 물망에 안 걸리신다니까요.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정말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예비 창업자분들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컨텐츠 광고를 하는데 저는 직접 1차 그 예비 창업자 본인인지를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당근마켓에서 한번 광고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정말 이거를 느꼈던 게 뭐냐면, 그래서 본인 확인 본인 확인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이 창업 본부에 그 상담 신청할 링크를 한번 보내드릴까요? 했는데 거기서 그 소비자분이 어떻게 메신저가 왔냐면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가족끼리 상의를 하고 링크를 저한테 보내주셔도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딱 그거예요. 예비 창업자분들은 상당히 신중하고 방어적인 거예요. 그 정도의 레벨을 딱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컨택이라든지 또 광고라든지 그 이후의 과정들을요. 네, 그래서 무게중심을 우리는 지금 평상시 또 고민하고 검색하는 예비 창업자들이 이 과정으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예비 창업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비 창업자분들 박람회 강연을 가면은 보통 막 여기 와서 막 바로 막 그냥 악셀 200km 막 밟으려고 그러시거든요. 여기 좀 제발 좀 직장인분들 요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좀씩 근육을 키워가자. 상담도 한번 받아보고 그래야 뭔가 시야도 뜨이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되죠? 만약에 퇴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막 당장 막 다음 달에 해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시야가 엄청 좁아져서 내가 프랜차이즈에 20년 동안 종사를 했어도 브랜드를 만약에 골라야 된다 그러면 시꺼매지잖아요. 예, 예비 시험자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스텝 1과 스텝 2의 구간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 그 접점을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캠페인 같은 것들, 캠페인 같은 것들이나 설명회, 그다음 현장 체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뭐 이렇게 비대면 뭐 설명회 같은 것도 좋고요. 그다음 유튜브 채널 만약에 본인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으면 거기 컨텐츠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브랜드 아직 더 인지도를 많이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예비 창업자분들이 정말 은근히 많이 보시는 게 본사의 체계입니다. 근데 본사의 체계는 우리가 브랜드만 보시고 오신 분들인데 우리 본사가 앞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떻게 아셔요? 이렇게 방문하실 수 있지만 그 통화의 과정, 그 다음에 상담의 과정,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 교부받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본사의 경쟁력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보시는 예비 창업자분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예비 창업자끼리 논의하는 커뮤니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비자 기준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KPI, 하반기에는 좀 DB의 밑에서 벗어나고 계시죠. 그래야 무리를 안 하는 건 이제 정보개발자분들도 이제 상권 분석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사건 사고도 안 터지고요. 정말 우리 프랜차이즈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간혹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그냥 우리는 도매급으로 그냥 프랜차이즈는 뭐 어떻다 저떻다. 이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정화를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저는 그거에 되게 디테일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1브랜드 이제 성장하면 이제 보통 2브랜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죠. 물론 그거는 본사의 외형 확장을 통한 뭐 여러 가지 성기능이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리소스,
이 브랜드를 예를 들어 개발을 1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그 가맹 이런 그대로 만약에 이 브랜드를 같이 또 준비하는 것까지 이렇게 낮춰진다 그러면은 1 브랜드에 대한 관리 소홀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 브랜드도 계속 성장하면은 초기 브랜드 세팅 값으로 쭉 가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BI, SI, 그다음 스토어 컨셉, 로고 파사드, 그다음 POSM, 뭐 메뉴판, 뭐 POP부터 해서 계속 디벨롭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는 말만 이렇게 안 하셨으면 특히 우리 저기 브랜드 대표님들, 저 슈퍼바이저 분들이 정말 제가 이제 협회 슈퍼바이저 교육과정 같은 데 가면 되게 진짜 고생 많으시다고 하시거든요. 루틴이 다른 업무잖아요. 내부에서 막 취업 업무하시고 또 현장 순회 나가시고 이거 되게 루틴이 다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정말 토닥토닥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코로나 때도 많이 힘드셨고요. 물론 레벨업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역할에 대해서 너무 좋을 땐 좋은데 만약에 본사의 어떤 추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을 때 돈 쓰는 사람이라고 슈퍼바이저를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부에 돈이 안 났는데 가맹점 마케팅이 웬 말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제가 초반에 가맹 사업 하시는 본부님 대표님들께는 제가 만약에 제 상담을 가면 절대 제 서비스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중요한 거는 이 이익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근데 지금 이거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정말로 강조를 해요. 근데 이게 때려치면요 나중에 그냥 막 좀 매장 많아지면 공급가 인상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외식인의 이제 FC 사업이라고 가맹 사업을 하는 플랫폼인데 이제 일부 본사는 또 이럽니다. 우리 그 슈퍼바이저 체크리스트는 종이 체크리스트고 그냥 우리 엑셀로 이 양식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거 우리 안 해도 뭐 가맹 사업 뭐 지금 당장 하는데 문제 없고 맞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뭔지는 알아보셔야 되는데 보통 여기에 귀와 눈을 닫고 계신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많다 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이건 뭐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가맹점수와 본부의 성장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살아있는 슈퍼바이징. 그 다음에 매일 달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관리,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스스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맹점 표준 수익률, 홈페이지 수익률이 언제적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가맹점 리얼 데이터로 매월이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여러분들의 그 표준 가맹점 100% 물류 썼을 때 그 가맹점 수익률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정량, 정품, 정성에 대한 가치를 가맹점에 더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슈퍼바이저 분이 그만큼 업무가 편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가맹본부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을 혹시라도 가맹본부에서 하고 계신 분들 없으시죠? 올바르게 건강하게 본사가 성장하고 살찌우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맹점 커뮤니케이션 자주 해주시고요. 내부도 마찬가지로 으쌰으쌰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 맥도날드가 시작된 운동장이죠.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런 어떤 초심들 그리고 제가 예비 창업자분들에 대해서도 강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 독창성과 통일성의 가치 이건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독창성이 우리가 약간 커피 브랜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생기면 우리는 그대로 여기서 약간 영향을 받아 그러면은 이걸 더 키우시고요. 그 다음에 가맹점이 막 들쭉날쭉하다 현장 표준이라든지 품질 기준 그 다음에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된다 그러면 저기에 더 신경을 쓰시는 그런 하반기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업데이트 해주시고요. 자, 이제부터 그냥 슉슉 갑니다. 자, 개인 또 여러분들의 성공을 가지고 고정값으로 나는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난 안 변해. 그냥 이게 무조건 앞으로도 영원할 거야. 야, 이건 이렇게 해야지. 내가 5년 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 토닥토닥 케어해 주시는 거 되게 중요하다.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 경기에 EPL 마지막 경기에서 득점왕이 된 것도 되게 기뻤지만 저도 축구 팬이기도 하지만 정말 더 기뻤던 거는 이 게임에서 선수들이 손흥민 득점왕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 과정들 그게 저는 되게 설렜고 되게 가슴이 뿌듯했거든요. 지금 정말 치열한 하반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은 새로운 관점도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잘 달려온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마음가짐,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또 하나의 키워드 본질. 본질이 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지금 42분인데 제가 3분만 더 써도 되나요? 3분. 3분.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여기 계신 분들 아마 회사에서 보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막 가서 결과 보고 오늘 막 이거 하셔야 되는 분들 계실 텐데 그래도 그냥
즐거우시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즐거우시면 되는 거고, 되게 가맹 공부도 마찬가지고 이 줌을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지금 막 힘들고 괴로우려고 1호점 그때 내시면서 가맹 사업 시작하셨던 거 아니잖아요. 그거 감안하시고도 여러분들이 시작하셨다는 건 그런 과정들이 있어도 가맹 사업이라는 게 상당히 저는 정말 경제적 가치를 떠나서 정말 좋은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들의 블루스 나온 마지막 클로징이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힘들려고 가맹 사업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상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우리가 하반기 성과도 성과지만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즐겁고 좀 긴 롱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가맹 사업 영위하셔가지고요, 우리 가맹 공부 하나하나가, 그 다음에 우리 산업 종사자분들 한 분 한 분이 노력을 해서 정말 건강하고 선한 프랜차이즈, 우리의 긍정적인 이제 영향력들도 많이 좀 언론에서도 조명받고 예비 창업자분들에게도 더 많이 칭찬받는 그런 프랜차이즈 세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보통의 강연에서는 이렇게 차분하게 안 끝내고 뭔가 으아 하고 막 이러는데, 오늘 약간 또 분위기도 있고 해서 오늘 이렇게 가볍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정말 되게 피곤하고 졸린 시간 40분 동안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하반기에는 가맹사업 멋지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로 오늘 첫 시간 마치겠고요. 이후에는 더 멋진 강사님들을 통해서 좋은 강의를 준비되어 있으니까 해외 진출의 멋진 포인트 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인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그 대표님 오셔가지고서는